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참만 라디오 천혜자입니다. 또 여러분들에게 또 아주 흥미롭고 재미있는 또 이야기를 하면서 또 아침을 맞이합니다. 새벽 6시. 요즘 새벽 6시가 이제 이른 시간이 아닌 것 같아요. 이제 햇볕이 이제 보이기 시작해요. 햇빛이 보이다 보니까 이제는 또 하루가 또 빨리 시작되는 것 같아요. 이제 늦은 시간이 아니다. 아니, 이른 시간이 아니다. 이른 시간이 아니고, 늦은 시간일 수도 있어요. 이제 일찍 일어나셔야 합니다. 이제는 뭐 5시 정도는 일어나셔야지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눈이 빨리 떠지는 것 같아. 예전에는 안 그랬었는데, 아주 신기해요, 보면은. 하여튼 여러분 오늘 좋은 하루, 즐거운 하루 가득했으면 좋겠고, 이 살다 보니까 나를 욕하는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말을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석가모니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사람이 이제 부처를 욕했습니다. 부처. 좀 있으면 부처님이 날이 오죠. 부처를 욕했는데, 하지만 부처는 화를 내지 않고 담담한 태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이에 곁에 있던 제자가 이제 분노하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이 저런 욕을 하는데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부처는 제자에게 말을 합니다. 그대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었는데 상대가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인가? 누구의 것인가? 제자가 대답했다. 뭐라고 했겠습니까? 물론 내 것이지요. 부처가 말했습니다. 방금 전 그 사람이 내게 한 욕을 내가 받지 않는다면 그 역시 그 사람의 것이네. 그 사람의 것인가? 받지 않았으니까. 누군가가 그래요. 여러분의 욕을 한다고 해도 여러분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은 그 욕은 그 사람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험한 말을 스스로 받아들이고 힘들어 하지 말자. 힘들어 할 필요 없다. 그런 겁니다. 그러면은 또 한번 또 삼성의 이야기를 해볼게요. 천회장이 아침마다 짤막하게 해주는 좋은 이야기들을 잘 귀담아 듣고 여러분들 꼭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실천하다 보면은 좋은 일이 가득할 겁니다. 이번에 보니까 그 갤럭시 워치 5하고 갤럭시 워치 5 프로에서 피부 온도 기반의 생리주기 예측 기능을 지원한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날부터 삼성 헬스 앱 업데이트가 이제 시작되는 것 같아요. 업데이트가 이제 시작되면서 갤럭시 워치 5 시리즈의 그 블루투스 모델부터 이제 적용이 된다고 해요. 이 해당 기능은 삼성전자의 그 정교한 센서 기술하고 내추럴 사이클스의 그 알고리즘을 이제 결합해서 구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기존의 캘린더 기반의 생리 주기 예측 방식에 그 피부 온도 정보를 더해가지고 예측을 돕는 시기예요. 일반적으로 생리주기 단계에 따라서 피부 온도가 달라지는데 탑재된 그 온도 센서가 그 사용자의 수면 중에 피부 온도를 측정을 합니다. 그 이후에 생리주기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 예측을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삼성 헬스 앱은 뭐 생리주기하고 함께 예상 배란일, 뭐 예상 가임기 등을 직관적으로 알려주고 측정된 피부 온도는 그래프로 표시해 준답니다. 그래서 젊은 여성들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또 일일 기록 기능을 통해 가지고 사용자의 자신의 증상하고 기분 등을 이제 입력을 하면은 생리주기 단계에 맞는 유용한 팁을 함께 제공을 하고 더불어서 명상, 뭐 스트레칭 등 증상 완화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컨텐츠도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삼성전자의 MX업의 디지털 헬스 팀장이 그래요. 삼성전자는 혁신적인 센서 기술을 통해 가지고 사용자들한테 종합적이면서도 깊이 있는 그런 건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갤럭시 워치 5의 시리즈의 온도 센서를 통해서 사용자들이 개인 건강에 대한 이해를 보다 높이고 편리하게 자신의 생리주기를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분들 참고하셔서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인데
그 미국이 중국의 그 반도체 굴기를 이제 견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의 D램 제조업체예요. D램 제조업체 창신 메모리, 이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인데 CXMT라고 한대요. 올해 145억 달러 규모의 기업 공개 IPO를 추진한다고 20일 블룸버그 통신에 인용을 해서 보도를 한 것 같습니다. 이 소식통에 따르니까 창신 메모리는 연내 중국판 나스닥인 상하이 증시의 그 커창판 상장을 이제 신청할 계획인데, 현재 주관사를 선정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선정할 과정이 있고 자금 조달 규모는 정해지진 않았는데 창신 메모리는 이번 IPO를 통해 가지고 천억 위안의 그 기업 가치 인정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16년 안후이성의 그 정부 주도로 설립된 그 창신 메모리는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 가지고 2020년부터 그 D램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을 했습니다. 창신 메모리는 중국 최초의 D램을 양산한 반도체 제조업체인데, 현재 D램 시장은 삼성과 하이닉스, 한국 반도체 업체하고 미국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제 지배를 하고 있는 거죠. 미국이 설계부터 제조 장비까지 최첨단 반도체 기술에 대한 중국 기업의 접근을 차단하고 있어가지고 투자자들이 창신 메모리의 IPO를 어떻게 판단할지가 이제 불분명한 것 같아요. 중국은 과학기술 분야에서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자 연일 과학기술의 자립 자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등 수혜도 예상을 되는데, 동시에 미국 정부는 네덜란드하고 일본의 첨단 반도체 그 제조 장비 대중 수출 통제 촉구 등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어요. 미국은 지난해 12월인 것 같아요. 중국의 양쯔 메모리 테크놀로지를 블랙리스트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첨단 그 3D 낸드 플래시 제조 역량을 제한했고요. 중국의 통신 업체죠, 화웨이 또한 미국 제재로 스마트폰 사업이 사실상 무력화된 겁니다. 이런 거 보면 참 미국도 상당히 골 때린 나라야. 똑같은 놈들입니다. 보면 꼴통입니다. 꼴통. 내가 볼 때는 뭐 미국이나 중국이나 똑같아요. 그리고요, 하이닉스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하이닉스를 약간 띄우는 그런 기사인 것 같아요. 글로벌 D램 반도체 시장의 1등 삼성전자라는 그 사실 다들 알고 있죠.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데 약 45%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죠. 그 다음이 하이닉스가 한 28% 정도 2위고, 미국의 마이크론이 한 23% 정도 점유율로 하이닉스를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반적인 D램보다 최소 3배 비싼 알짜배기에서는 이야기가 다르다고 합니다. 하이닉스가 무려 시장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고성능 제품이 있습니다. 최근에 반도체 업계 관련 증권 리포트에서도 필수적으로 등장하는 HBM이에요. HBM이 그 주인공이다. HBM이 도대체 뭐길래 하이닉스의 덕주의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이 애를 태우고 있는 건가요? 한번 그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게요. HBM이 뭐냐? HBM 한마디로 데이터 처리 속도를 혁신적으로 끌어올린 고성능 D램이야. 고성능 이 D램인데요. High, 영어로 High죠. High Bandwidth Memory. 그렇습니다. 아이고, 발음이 영어 아니네. 하여튼 여러 개의 D램을 수직 연결해 가지고 기존의 D램보다도 데이터 처리 성능을 크게 개선한 것이 특징인데요. 쉽게 말해서 평면 구조를 수직 구조로 전환을 하면서 더 많은 데이터 전송 통로를 확보를 해가지고 한꺼번에 많은 양의 데이터를 빠르게 전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HBM은 지난 2013년 SK 하이닉스가 미국의 AMD하고 손을 잡아가지고 세계 최초로 개발을 했고, 첫 1세대 제품은 SK 하이닉스의 그 손에 탄생을 했는데 2세대죠. 2세대 제품인 HBM2는 2016년 삼성전자가 먼저 양산에 성공을 해요. 이에 질서라 2020년 하이닉스가 업계 최초로 이제 3세대 제품 HBM2E 양산에 돌입을 했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지난해 6월에는 4세대 제품 HBM3 양산을 시작을 한 겁니다. 이렇게 하이닉스하고 삼성이 엎치락 덮치락 싸움을 이제 이어왔는데 지금으로는 하이닉스가 훨씬 우세한 분위기라고 합니다. 왜냐면은
현재 4세대 제품인 HBM3를 양산하는 건 하이닉스가 유리하다고 하네요. 유리하다. 현재 삼성의 최신 HBM이 3세대 그 제품 HBM PIM인데 삼성하고 마이크론 모두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HBM3 양산을 시작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고, 그 결과 하이닉스는 HBM 시장에서 과반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대요. 트렌드 포스에 따르니까 지난해 글로벌 HBM 시장 점유율이 SK하이닉스가 50%, 삼성이 40%, 마이크론이 10% 순이었다고 합니다. 올해는 그 격차가 조금 더 벌어질 것으로 보이고, 하이닉스의 HBM 시장 점유율은 53%로 전년보다 3% 정도 상승을 했어요. 그렇게 전망을 하는 것 같아요. 삼성은 38%, 마이크론은 9% 정도 점유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이렇게 하이닉스는 삼성전자하고 마이크론이 4세대 제품을 양산하기 전까지 격차를 더욱 벌리겠다는 전략인데, 20일 세계 최초로 D램 단품 칩 12개를 수직으로 적층한 HBM3 제품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존 최고 용량인 24GB네요. 24GB로 기존 대비 용량을 50% 이상 높였고, 핀당 1GBps에 불과했던 1세대 제품 속도는 4세대 HBM3죠. 여기에서는 6.4GBps로 향상이 돼요. 1초에 819GB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것인데, 그 FHD 영화 163편을 단 1초에 전송하는 엄청난 속도입니다. 엄청난 속도. 이렇게 HBM 시장에서 하이닉스의 독주의 경쟁자인 삼성하고 마이크론은 애가 타는 거예요. 우선 HBM3는 최고 성능 D램보다도 평균 판매 단가가 최소 3배 이상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고성능과 저전력 구현이 가능하죠. 생산 공정이 복잡하고 약간 고난이도의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전까지만 해도 그 HBM 제품에 대한 수요는 높지 않았는데, 현재 D램 시장에서 HBM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약 1.5%에 불과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챗 GPT가 또 모든 흐름을 바꿔놨습니다. 바로 챗 GPT와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 그 서비스에는 HBM 수준의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가 필수라고 합니다. 이렇게 챗봇하고 AI 서비스가 늘어나면서 HBM 시장은 올해부터 2025년까지 연평균 40에서 45%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AI 서버 시장도 함께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 조사 업체 트렌드포스도 올해 AI 서버 출하량 성장률을 8%로 내다보고 있어요. 지난해부터 2026년까지 AI 서버 출하량 연평균 성장률이 10.8%에 달할 것으로 현재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SK 하이닉스가 제일 먼저 치고 올라오는 모습인데, 현재 챗 GPT, 이 GPT 탑재되는 엔비디아의 GPU APEC, 이 APEC에는 하이닉스의 그 HBM2E가 이제 탑재되어 있는 거죠. 하여튼 차세대 엔비디아 GPU인 HBM에도 하이닉스 HBM3가 이제 적용될 예정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좀 흥미로운 그런 내용들이 있네요. 보니까. 그만큼 뭐 하이닉스 잘하는 것은 뭐 인정하되, 저는 또 삼성이 금방 또 따라잡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삼성하고 현대차가 그동안 막대한 수출을 이제 바탕으로 해가지고 달러를 벌어들이면서 그 외환시장의 안전판 역할을 했는데, 하지만 최근에 그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했죠. 여기에 또 미국의 설비 투자를 늘리면서 국내로 들여오는 달러 규모가 줄어든 것으로 전해집니다. 삼성은 올해 1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으로 각각 63조 6천억 정도를 올렸어요. 지난해 1분기와 비교했을 때 매출은 19%, 영업이익은 95% 정도 감소를 했죠. 이 회사 주력 제품인 반도체 수출이 급감한 여파겠습니다. 1분기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한국 반도체 수출액은 209억 9천만 달러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39%나 줄었어요. 이게 반도체 수출은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 8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수요가 움츠러들면서 반도체 판매 가격이 큰 폭으로 빠진 결과고, 삼성은 지난해 189조 6,876억 정도 수출했고, 하지만 올해는 얼어붙은 반도체 경기 여파로 지난해 수준에 크게 못 미칠 것이다, 그런 관측이 또 지배적입니다.
이렇게 삼성하고 현대차가 미국 등 해외 법인으로부터 들여오는 달러가 줄어든 것도 원달러 환율에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 나오는데, 삼성전자하고 현대차는 해외 법인이 보관한 현금을 배당 형태로 국내에 들여옵니다. 하지만 두 회사가 최근 그 해외에서 상당한 규모의 설비 투자를 진행하면서 이 배당으로 들여오는 달러가 줄었다는 분석도 있어요. 삼성은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170억 달러를 투자해가지고 파운드리 공장을 건설하고 있고, 24년까지 공장을 완공해서 25년 칩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공장 건설 비용이 처음 계획보다 80억 달러가량 더 들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도 25년까지 미국의 전기차랑 로보틱스 등에 한 100억 달러 투자할 계획이라고 해요. 현대차 관계자는 미국의 대규모 투자가 예정돼 있어가지고 국내로 들여오지 않고 현지에서 달러를 보유하면서 자금을 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른 기업 사정도 비슷해요. LG엔솔, 삼성 SDI, SK온도 국내 배터리 3사죠.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응하기 위해서 현지에 공장을 잇따라 현재 건설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이번에 그 보급형이죠. 스마트폰 갤럭시 A24의 출격을 눈앞에 있습니다. 이 삼성이 갤럭시 A24 글로벌 출시 등을 통해 가지고 2, 4분기에도 세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1등 1위를 지킨다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IT 업계 보니까 삼성의 그 베트남 법인은 그 자사 홈페이지에 갤럭시 A24의 디자인하고 세부 사양들을 일제히 공개를 했습니다. A24는 6.5인치의 슈퍼 유기 발광 다이오드를 가지고 있어요. 아몰레드 FHD 화면에 1000니트 밝기, 물방울 노치를 탑재했고요. 화면 주사율은 확인되지 않았는데 과거 루머에 따르니까 90Hz를 지원한다. 후면에는 손떨림 방지 기능 갖춘 5000만 화소 카메라, 그리고 500만 화소 초광각, 그리고 200만, 그리고 접사 카메라가 이제 있는 것 같아요. 전면에 1300만 화소의 카메라를 장착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를 정확하게 명시하지는 않았는데 미디어텍의 헬리오 G99를 채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여튼 6기가 8기가짜리 램이 달리 있고 128기가짜리 내장 메모리, 안드로이드 13 기반의 원 UI 5.1, 5000mAh 정도의 배터리, 25W 고속 충전, 이런 것들을 적용했어요. 색상은 블랙, 버건디, 그린, 실버 4종, 무게는 195g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갤럭시 A24는 아직 베트남에서 판매를 시작하지 않았는데 조만간 세계 시장에 출시될 거고, 한국, 미국, 인도, 말레이시아 등에서 이미 전파 인증을 받은 상태입니다. 업계에서도 갤럭시 A24가 한국에는 이번 달이 아닌 다음 달 출시될 가능성이 높은데, 출고가는 전작인 갤럭시 A23하고 비슷한 30만원대 될 것 같아요. 삼성은 갤럭시 A24하고 같은 보급형 스마트폰을 통해서 세계 스마트폰 시장 1등을 수성한다는 전략인데, 시장조사 업체 카날리스에 보니까 올해 1, 4분기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 보고서 보니까요, 삼성전자의 세계 시장 점유율이 22%, 애플의 1%포인트 차이로 앞선 상태라고 합니다. 2, 4분기에는 갤럭시 S23 출시 효과가 다소 주춤할 수 있는데, 이를 갤럭시 A하고 F하고 M 시리즈 등 하여튼 보급형 스마트폰으로 만회한다는 겁니다. 지난달 중순에 글로벌 출시된 갤럭시 A34 그리고 A54의 그 판매 실적이 이렇게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시기이기도 해요. 삼성은 최근 인도에서 갤럭시 M14 5G를 출시하는 등 보급형 스마트폰에 신경 쓰는 모양새더라고요. 가성비를 앞서가지고 샤오미, 오포, 비보 등 이런 중국 업체들과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까 쉽지 않은 상황이다. 삼성 입장에서도 보급형 스마트폰이 이 점유율 측면에서는 놓칠 수 없는 시장이기 때문이다. 그런 겁니다. 놓칠 수 없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삼성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여러분들 들어주신다고 고생하셨고, 오늘도 좋은 하루 기쁨이 가득하게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봬요.